특별기획 선거방송 제2탄 김대근 예비후보와 함께!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후끈후끈한 데였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덥습니다. 그러게요. 어제가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뭐였죠? 동지였습니다. 동지. 네, 맞아요. 예. 아니, 본격적인 추위는 동지 지나고부터다 뭐 이런 그럼,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요. 예. 오늘 겨울비에 진눈깨비에 정말 이 추위를 재촉하는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길을 절대로 막지 않고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각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형편의 그 질, 계절을 비유한다면 어떤 계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 지금 우리가 막 뜨끈뜨끈 후끈후끈 막 여기 예. 모여 계신 분들의 열정과는 예. 조금은 상반되지 않을까. 예, 맞아요. 밖의 날씨처럼 예. 조금은 예. 추운 예.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죠. 그렇습니다. 내년 2026년 2월 5일 밤이면 예. 서울 지역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예. 지금의 추운 서울복지의 겨울을 봄으로 만들어줄 적임자가 탄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박수 한번.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예,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서울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적임자를 성원하고 지지하면서 또 우리의 김대근 예비 후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후보가 품은 서울시각장애인을 섬기기 위한 꿈과 비전도 살짝 엿보는 자리가 되기도 할 겁니다. 네. 저 기대돼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이 있을지. 아마 후보는 지금 잘 아마 챙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우리의 선택 서울 특별기획 선거방송 제2탄 김대근 예비후보와 함께 김대근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현지, 목포은광학교 총동문회 홍보직이 29년 8개월 차 저 양남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이곳은요,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입니다. 아니, 저 일찍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예.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시간 맞춰 재미있게 다들 나타나셨어요. 시간 맞춰서 커피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니까요. 예. 저는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기호였습니다. 예.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시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주셨는데요. 네. 부산, 목포, 전북, 충주, 경기, 서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오늘 이 굳은 날씨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감사하고 네. 잠시 우리가 또 멋들어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김대근 예비후보 출마 선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박수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힘찬 시작만큼이나 또 우리 오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 출마 선언 및 선거 사무소 개소식은요. 녹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중계 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부산 동문회 전화사삼 채널 7700번, 한빛 동문회 전화사삼 채널 8787, 충주 성모학교 성심 동문회 전화사삼 채널 1111번과 대한시각장애인 영리학회 전화사삼 채널 8400번에 중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북 동문회 전화사삼 채널 9988에서도 함께 중계합니다. 또 김대근 예비 후보를 공천한 목포광학교 총동문회에서 방송하고 있는 전화사삼 채널 3000번이 함께 공동 제작으로 방송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와,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시각장애인 김대근 TV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오늘 이 방송이 또 이 선거 운동이 많은 힘을 더해서 예. 널리 퍼져나가리라 믿어봅니다. 예, 공유는 곧 플러스입니다. 선거운동의 플러스. 네. 여러분들께서 예. 일단은 뿌리고 보자 하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대근 예비 후보 출마 선언 및 선거 사무소 개소식은요. 조금은 특별하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식전 음악 공연으로 문을 여는 게 이제 이 상식이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유익한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점자도서관 김동복 관장께서 오픈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주제는 서울 시각장애인을 만나다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인사드립니다. 목포원광 총동문회 대협력부장 김동복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신가요? 네. 후보의 정책과 공약 이전에 서울의 시각장애인 관련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시각장애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낙타 상속 얘기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있었고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17마리의 낙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17마리를 첫째 아들에게는 2분의 1. 몇 마리가 될까요? 8.5마리.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몇 마리가 될까요? 5.888마리. 셋째 아들에게는요, 9분의 1. 1.88마리라 됩니다. 낙타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투지 말라, 잘 나누어서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상속에서 아름다운 상속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은 결국 싸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낙타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싸우지 말라고. 내 낙타 한 마리를 공유하겠다. 그러면 17마리에서 한 마리를 더하면 몇 마리가 되죠? 예. 그래서 2분의 1은요, 9마리가 되고요. 3분의 1은요, 6마리가 되고요. 9분의 1은요, 2마리가 됩니다. 이걸 합치면 17마리가 됩니다.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를 가진 낙타 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유한 겁니다. 한 마리를 가진 이 강점,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이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의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 살까요?
데이터를 봤더니 4만 명 약간 윗도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요, 60대 이상이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몇 프로요? 예, 70% 약간 안 되는 6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별로 시각장애인, 노인, 어르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이제 시각장애 하면 단순만이 아니라 시각장애는 중복장애가 있고 소위 헬렌 켈러처럼 농맹인이 있는 시청각장애, 중복장애가 있는데요. 몇 명 정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이것은 서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9,000명 정도가 농맹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총 25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시각장애인 수를 살펴봤더니 아까 4만 명이 약간 넘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구가 가장 많을까요? 예, 맞습니다. 강서구가 얼마나 되나요? 네,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요, 가장 시각장애인 수가 적은 구는 어딜까요? 중구. 강서구도 마치고 중구도 마친 우리 참여하신 분에게 꼭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배 정도 작은 600명 정도의 숫자입니다. 실태를 살펴봐야 되니까 서울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요. 지금 지도를 살펴보면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쪽에는요.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가 있고요. 강북 쪽에는 노원, 성북,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동대문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즉 강남이든 강북이든 서쪽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각장애 학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 산하에 아동이나 성인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 중에서도 다 있지만 이제 청각장애 학습 지원센터도 있고 최근에 농맹인을 위한 시청각 학습 지원센터도 늘어나서 분포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 주로 하는 직업이 뭐죠?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안마죠. 안마원을 좀 살펴봤어요. 25개 구에 안마원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지도를 보면요. 25개 지구가 전체가 녹색입니다. 안마원은 다 있는데 총 몇 개가 될까요? 총 168개. 예.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네,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봤던 게 서울시에는 25개 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쉼터가 14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흰색 부분이 쉼터가 없는 곳입니다. 쉼터가 없는 곳은 지혜 활성화에 있어서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차고지, 즉 이동 지원 차량이 움직이는데 25개 지에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차고지는 주로 이렇게 아래쪽에 차고지만큼은 또 아래쪽에서 서쪽에 있고 강북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 대수가 몇 대 될까요? 네, 파악하기로는 191대. 예, 지금 계속 맞추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1대는 작은 수일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가장 많은 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주민만 이용하나요? 아니면 전국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리하면서요, 제가 서울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스와트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즉 여러분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 그리고 서울 시각장애 연합회는
기회가 뭐고 위기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강점과 양점은 서울시각장애인 내부기관의 강약점인 거고요. 기회와 위기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저는 공약과 정책이 이렇게 진단이 잘 이루어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점을 살펴보았을 때요, 시각장애인 등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161대로 그리고 25개 지회가 있고 쉼터가 있다는 건 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로당 파견 안마하는 것도 강점이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강점입니다. 자, 근데 약점을 제가 보았을 때 혹시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서운해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부하고 달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미운영합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도 미운영하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미운영이고요. 농맹인을 위한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열악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기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회는 뭐냐? 현재 우리 이동권이라든지 접근권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제도와 법과 조례와 인식이 확대되어지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활동도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더군다나 점자 교육에 관련된 제도도 마련되고 있는 것도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위협을 뭘로 봤냐면 시각장애인 노인이 증가되는 영역을 우리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 저는 두 번째,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많은데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도 위협이다. 그래서 차별성, 탁월성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른 영역은 안 봤지만 안마에서 25개가 다 있지만 위협인 것은 유사안마, 즉 마사지와 도수치료에 대한 확대라는 것은 우리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강점과 약점을 보고 또 기회를 보면서 위협에 대한 것을 대응해야 되는 과정에서 후보가 강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하철을 통과했는데 강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강변역, 강한 변화에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감하나요? 우리 서울에는요,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여러분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달라요. 32개도 있고요. 33개도 있고요. 34개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 발표대로 32개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강의 기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정책과 공약에 앞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다리, 즉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다리 역할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정책과 공약의 실천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보자가 다리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한강 다리를 제시했고 사진 몇 컷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즉 한 가지 가진 강점을,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고 강약점을 잘 찾아서 서울의 시각장애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점자도서관 김동보 관장님의 오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일목요연하게 서울 예. 시각장애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는지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기웃기웃 봤거든요. 예. 내년 봄이 열리는 동시에 서울 예. 시각장애인의 삶에 예. 이 추운 겨울을 밀어낼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집중해서 들었잖아요. 네. 후보가 아마 귀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예. 생각하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밤잠을 예. 못 이루시지 예, 않을까 예,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김대근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예. 내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서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대학교 총동문회를 이끄는 정창선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를 지지하면서 성원해 주시는 여러 동문회들이 함께 오셨는데 이 동문회들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빛동문회 정수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서울 지역 대의원 예비 후보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앞쪽에 자리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충주 성모학교 성심동문회 이희규 회장님을 대리해서 전인옥 우리 선거대책본부장님과 함께 임원진들 그리고 역시 서울지역 대의원 예비 후보 여러분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동문회 신성남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역시 서울 지역 대의원 예비 후보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산 동문회 우리 유승만 회장님께서 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하지만은 이 서울 지역 대의원 예비 후보분들과 함께 임원진들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시각장애인 영리학회 강태봉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 서울 지역 대의원 예비 후보분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앞쪽에 자리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떨리는 소개입니다. 예. 홈그라운드죠. 예. 예,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를 공천한 을광학교 총동문회 강미애 회장님과 함께 또 임원진들 그리고 서울 지역 대의원 예비 후보에 더해서 경기와 전남 지역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우리 후보들이 함께 자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거를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은 박언춘 선대위원장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우리 용산지회 최성희 회장님 오셨을까요? 오셨나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미처 체크가 안 돼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결의를 다질 필승 각오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인사 말씀을 한 분 한 분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대학교 총동문회를 이끄는 정창선 우리 총동문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드릴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 계십니다. 아, 지금 김대근 예비 후보께서 이 단상이 아니라 이거 뭐죠? 이 테이블을 번쩍 들어서 지금 무대 가운데로 예. 들고 오셨어요. 예, 예. 이 힘도 있고 믿을만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강한 우리의 후보입니다. 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 해설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박상동 자, 회장님 예, 네, 올라오셨는데요. 큰 예.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정창선 우리 회장님. 예.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정창선입니다. 우리 김대근 후보의 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손가락이 여러분들도 다 한 손에 5개씩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보면 어떤 건 더 귀하고 어떤 건 덜 귀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때마다 참 힘든 게 뭐냐면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회원들이 이렇게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 후보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공식적으로 우리 김대근 후보를 나서서 막 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같은 회장으로서 같은 회원들이니까. 그렇지만 김대근 후보는 이제 제가 활동 지원 협의체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서울 지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아주 특히 서울에 관해서 또 서울 우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야말로 실무형
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회장이 된다면 아마 그런 강점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 출발 자리가 정말로 좋은 또 결과로 이어져서 또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창선 회장님하고 저와는 또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아주 쫄깃쫄깃하고 끈끈한 인연으로 우리 은광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정창선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네. 어려운 결정으로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로 한 동문회 회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좀 한 분 한 분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뜨겁게 모든 분들 동문회 회장님들을 좀 맞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빛동문회를 이끄시는 정수균 회장님의 인사 말씀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예. 네, 무대 앞쪽에 자리하셔서요. 지금 무대 위로 안내를 받아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큰 박수 계속해서 보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들고 네, 반갑습니다. 한빛동문회장 정수균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그 이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염려했는데 염려 이상 아니 염려할 것 없이 이렇게 가득 차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대근 그 후보께서 아마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결심을 하셔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전부터 김대근 후보를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같이 경험을 해가면서 이런 분이면 그래도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한빛동문회에서도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김동복 관장님께서 오늘 그 시각장애인 서울의 여러 가지 강점 약점 여러 가지를 데이터로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점을 보면서 희망을 좀 봅니다. 우리 김대근 후보 주변에는 저러한 훌륭한 참모들이 계셔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방법이 실천되면 우리의 복지의 삶이 증진되리라고 봅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이동권 문제도 있고 또 문화 향유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오늘 모두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지하기로 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시련 회장이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아까 4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큰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덕목이 좀 몇 가지가 나만의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자격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회 통념상 리더자에게는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 이런 보편적인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리더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야의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근 후보는 대한암마사협회 그 사무총장을 3년간 잘 역임하셨고 또 서시전에 사무처장을 약 8년 가까이 잘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실무 능력은 저는 입증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품이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제가 모르는 분야는 있는지는 몰라도 한 20, 30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굉장히 후덕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테 모진 소리 잘 안 하시고 양보하시고 그러한 성품의 성향이 아닌가. 제가 잘못 알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바라볼 바로는 김대근 후보는 그러한 성품을 타고난 분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러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또 공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가 지원을 받는 거 아니면 후원을 받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재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정하고 그걸 잘 집행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다시 또 보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뭐 사무처장, 청장 하면서 금전적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믿어도 되죠? 이 지도자는 돈에 대한 전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착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뭐 민형사상 책임은 하는 건 당연하고요. 구성원들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예컨대 각 지회마다 선거 내지는 안 좋아가지고 막 나중에 후유증으로 막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원받던 제도가 저 단체는 이렇게 문제도 많고 돈도 규정대로 안 쓰고 그래서 줘서는 안 되겠다 해가 끊기는 경우들을 제가 몇몇 곳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대근 후보님이 그러한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같은 종사하시는 분들을 관리 감독도 잘 해주시고 본인도 그러한 관점에서 잘 해주시면 훗날에 4년 후에 이번 당선이 꼭 된다면 4년 후에 또 한 번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네. 김대근 후보님 끝까지 분발하셔서 우리 다 같이 분발해서 아까 5일에 선거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빛동문회 정수균 회장님 큰 박수로 인사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많은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들, 양보하고 싶은 내용들을 예. 또 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것 예, 같아요. 아주 우리 뭐 회장님 김대근 예.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이 어느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다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이 아니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진짜 예. 중요한 덕목들이죠. 두루두루 잘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방 차원의 주사도 약간 놓으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 우리가 사극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이 바로 이 영리학 아닌가 싶어요. 예, 오래전부터 우리 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영역으로 든든한 선장세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시각장애인 영리학회 강태봉 회장님의 응원의 인사의 이 말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셔서요.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무대 위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무대 앞쪽에 마이크 스피커 선들이 좀 있어서요. 올라오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대한시각장애인 영리학회는 성북구에 있죠. 성북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예, 맞아요. 예. 전화사삼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복지관이 아주 유명합니다.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죠? 제 이름 뭐라 그러셨어요? 태봉 강이라고 합니다. 바로 뒤에서 그러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영리학회 서울 지부장으로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도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는 비가 오면 겨울비잖아요. 지금
동지가 됐고 그러면 겨울비인데 쌀쌀하죠. 근데 이 안에는 쌀쌀한 기운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쌀쌀합니까? 화끈하죠. 예,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금 화끈한 장소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그 김대근 후보님을 만난 것은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제 바로 위 선배님이셨어요. 서울명학교. 그때에 처음 뵈었는데 지방에서 오셨잖아요. 근데도 아주 꿋꿋하게 아주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시고 또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안마사협회 쪽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서실현 쪽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점자 도서관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뭐 직간접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대근 후보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뭔가 이 끈기라 그럴까요? 끈기 있어요. 뭔가 시련은 있어도 뭐라 그러죠? 그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7전팔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능히 그걸 뛰어넘고 가실 분이라고 저는 봤고요. 실제 이제 옆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분을 이제 그 본받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 이미지로 남겨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체로 들어갈 때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들어가서 이미 그 내부에는 여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파악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김 후보께서는 이미 서실현이라는 커다란 거대 단체를 이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떠한 단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만 된다는 길을 알아요. 방법을 아시는 분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1시간이 걸리면 이분은 그 이하로 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 혼자 판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분이 본인들도 이제 아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지지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정을 졌던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본 길과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달라요. 가본 길은 그만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빠른지 알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김동복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급선무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빨리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조금 미뤄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볼 줄 아시는 분, 그분이 김대근 후보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 옆에서 지금도 간간히 봬요. 공적인 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맡겨드려도 우리 유권자들,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분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영리학회 서울지부에서도 이분을 지지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회장으로 내년 2월 5일이죠. 그때 당선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분명히 이제 잘할 거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되셨으면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처장님 맞어요? 후보님 맞아요? 네. 대답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기왕 여기 오셨잖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든 뭐 단체로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하셔서 이분 꼭 회장 만들어 드립시다. 여러분들 이 오늘 생각 여기 오신 생각 잊지 마시고 앞으로 활동 많이 해서 좋은 결과 같이 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옆에 저하고 함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도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YTN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네. YTN 라디오 태어날 때 시험 방송 엄청 오래 했거든요. 한 2달 정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남대문에 있었죠. 그렇죠. 예. 시험 방송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대근 후보는 시험 방송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8년여 동안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네. 시험 방송 없이 막바로 그냥 송출이 가능하고 막바로 우리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박수 한번 주셔야죠. 예. 시험 방송이 필요 없는 남자. 예. 시험 가동, 뭐 여거저거 줄재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바로, 이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우리의 바람과 꿈을 실현시켜 주실 우리의 후보. 누구? 외쳐봐요. 시작! 한 번 더! 후! 박수! 예. 네,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그 곳도 네. 서울 시각장애인협회 그렇지. 행사였었어요. 그렇지. 그때 흰지팡이 날. 네, 흰지팡이 날 행사에서 네. 여러분들을 처음 뵀었고 예. 제가 되게 감명을 받고 가서 그 이후로 시각장애 관련된 일에서 불러주신다고 하면 어디든 예. 부산도 가고요. 저희 예. 경남도 가고요. 예. 여기저기 많이 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처음 인연을 맺었던 게 예. 또 당시 김대근 예. 사무총장님 그렇습니다. 였어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네. 또 오랜 새록새록 인연으로, 오랜 인연으로 추억이 떠오르네요. 예, 예, 이렇게 선거 네. 우리 개소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요. 전북 시각장애인의 교육 요람, 전북동문회를 이끄시는 신성남 회장님의 필승 각오 그리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큰 맞아주시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만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맹학교 동문회 신성남입니다. 앞에 회장님 분들이 너무 좋은 말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김대근 후보님을 많이 돕겠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결한 인사지만은 아주 힘이 불끈 솟는 그런 인사 멘트였습니다. 우리 신성남 회장님, 제가 사실은 음성으로 처음 뵙는 음성인데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자리하고 인사 말씀 건네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말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가장 나중에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동문회인데요. 우리 유승만 회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은 여기에 있다. 예, 우리 부산이 열심히 잘 밀어주고 지지하겠다 이런 소감의 말씀 남겨주셨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하고요. 그 마음 끝까지 2월 5일까지 잘 지속해 주실 것도 제가 역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계시지만요. 그 임원진들 또 대의원분들이 오셨거든요.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애간장을 태웠다라고 이제 우리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사실 이 지지 결정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예. 신중하게 선택하신 예. 결과라는 것을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가톨릭 신학으로 시각장애인 교육에 힘쓰는 곳입니다. 충주 성모학교 성심동문회 전인욱 선거대책본부장님. 네,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오셨을까요?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이 회장님 오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이익 회장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군요. 예, 네, 그러면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희규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남규입니다. 이분은 이희규 회장님이십니다. 아, 오늘 큐가 아주 좋네요. 지금 오고 계실까요? 네. 저 뒤쪽에 계셔서 지금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멀리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오늘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마음을 또 딱 든든하게 먹어주셔가지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꽉 차서 지금 의자를 따로 갖다 놓고 네, 지금 추가로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너무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뒤쪽에 앉아 계셨다가 나오시는 예. 바람에 시간이 예. 조금 걸렸습니다. 예. 네, 회장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성모학교 이희규이고요. 저희 충주에 가면 가끔 소풍을 갔는데 탕금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강에 가면 그 옛날 임진왜란 때 그 신립 장군께서 저기 강을 뒤로 하고 배수진을 치고 외적과 싸웠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왜군과 싸우면서 12번이나 강에 뛰어들고 나오고 그렇게 고분분투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군사도 적었지만 어떻게 혼자서 12번씩이나 그렇게 고분분투하시게 됐을까? 그 외로움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역량이 결코 부족한 건 아니었죠. 준비가 없었고 힘을 한 군데 모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신립 장군과 같은 그런 혼자서 고분분투하는 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김대근 후보님은 우리 시각장애자들의 힘도 모으실 수 있고 또 준비도 하실 수 있고, 근데 남은 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김대근 후보가 외롭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후원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의 한 부분을 맡고자 이렇게 저희들 동문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김대근 후보님이 일을 하시는데 결코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좀 울컥하는 그런 인사 말씀이셨어요. 외롭지 않게 한다는 거. 네, 사실 저희가 후보자들한테 늘 뭐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예. 이런 후보가 되십시오, 예. 이런 회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곤 하는데 예. 막상 진짜 우리가 지도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지지자들인가 하는 예. 좀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저도 나이가 참 많이 먹어가나 봐. 저도 울컥해가지고 지금 네. 눈물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또 후보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희규 충주성모학교 성심동문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고민 많이 하는 걸 제가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홈그라운드인데요. 시각장애인의 작은 동문회인지라, 시각장애인에게서 작은 동문회인지라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요, 그의 행정 능력과 협상 장악력을 인정을 해서 지난 15기 이 중앙회장 후보 공천에 이어서 한실은 16기 집행부 서울시각장애인 연합회장 선거에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를 공천한 곳입니다. 저희 집이기도 하죠. 예, 목포 은광학교 총동문회 우리 강미애 회장의 선거에 임하는 필승 각오를 담은 인사 말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이 김대근 예비 후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영리학회를 포함한 여러 동문회장님들 비롯한 임원님들과 대의원 후보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은광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광학교 총동문회장 강미애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존 러스키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대근 예비 후보는 선거를 위해 갑자기 나온 후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출마할 서실현이라는 단체에서 8년간이나 행정 실무자로 일해왔던 그런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온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의 지난 8년이라는 그런 순간은요. 단순히 시간을 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서실현의 운영을 위한 실무 행정의 전문성과 그리고 회원 복지의 진정성을 배워나가며 더 나은 서실현 발전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묵묵히 자신을 담금질해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실현이라는 단체의 장은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복지라는 그 곳에 아픔을 어루만질 줄 아는 그런 실무 역량의 절실히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근 예비 후보는 지난 8년간 서실현의 실무자로 일해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그 목소리를 기관에 전달해 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회원들이 가진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단련된 후보이기에 취임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그런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는요, 저의 동문이라서가 아니라 늘 겸손하지만 일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김대근 예비 후보는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은광학교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해오시는 분인 걸 제가 알기에, 그러기에 이 후보가 가진 그 성실함을 그리고 또 그 힘을 잘 알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16기 서실현의 미래를 막기에 이보다 더 준비된 적임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8년이라는 단단한 실무의 뿌리를 가진 후보자 김대근 예비 후보가 우리의 16기 서실현을 더욱 크고 울창한 쉼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김대근을 3번 박수와 함께 연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근, 김대근, 김대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말 확실하게 밀어주시네요. 확실하게 팍팍 밀어주네요. 우리 후보를 향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강미애 회장이 밤잠을 잘 못 자요. 왜 우리 후보, 우리가 정말 새가 약하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가 약합니까? 우리 이길 수 있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그렇죠. 네, 우리 또 선거 총 지휘를 맡으신 예. 박원춘 선거대책위원장님을 모시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책임지실 분입니다. 아, 뭐라 그러나 책임지다 그러면 또 부담스러우실래나? 예. 자, 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춘 인사드립니다. 참 제가 집은 경기 광주고 현재 일하는 일터는 용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과연 내가 이 중차대한 선대위원장직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또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더더욱이 날씨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제가 여기 도착할 때 한 4시 한 10분 좀 넘었는데요. 사람이 몇 사람 없길래 좀 걱정도 했었지만 약속 시간이 되니까 자리가 꽉 찬 것을 보고 역시 나는 그것이 하나의 기후였고 정말 여러분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서 가득 차서 이번 선거는 정말로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누가 혹자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은춘 하면은 선거는 자주 나왔는데 당선된 곳은 몇 번 못 봤다. 사실은 그것이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왜 많이 떨어졌다는데 박수 쳐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란 것은 결코 창조가 아니고 몸으로 부대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아까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번에 또 안 나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옆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 부담감을 가진 것이 잘 되면은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 탓이고 못 되면은 저 박은춘 탓이다 라는 또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다 진국이고 모두가 공동선대위원장이시고 또 잘 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1등 공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아기를 공중에 던졌을 때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것은 내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를 받쳐주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그 믿음감이 있기 때문에 웃어요. 우리가 밤에 잘 때마다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는 역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뜹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후보자 당사자로서는 사실 제가 전국 회장 후보도 3번 도전을 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긴장도 하고 열심히 뛰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오늘 2번째입니다. 연합회장 후보 있을 때 제가 한번 선거 캠프에 한번 가담한 적이 있었고요. 물론 그때 걱정하던 것을 제가 자신감 있게 일깨워서 그 승리의 깃발을 또 한번 옆에서 같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서실현 김대근 예비 후보의 옆에 서 달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님이
그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뛴다 하면은 그 승리 깃발은 높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잖아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하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시는 만큼 분명히 그 이상으로 보람을 스스로 다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모든 분들이 또 좋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그 다른 긴 말보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2월 5일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험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10번의 문자보다 한 통의 전화가 낫습니다. 10번의 전화보다 주위의 지인들과 한 번의 만남이 낫습니다. 또한 10번의 만남보다 조금 못한 이야기지만 또 한 번의 식사와 또 우리가 잔을 한번 부딪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욱더 오늘 희망이 보인 것은 아까 우리 김동복 대외협력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시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는 준비된 후보이구나. 주묵구구식이 아니고 숫자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발표한 것을 보고 아 정말 준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3년간의 사무총장 행정 경력, 서시련 8년간의 사무처장 실무 경력 이것이 합해질 때 전국에서 제일 가는 3만여 명의 우리 동지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시각장애인협회는 앞으로 정말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일요일 토요일은 부산에서 자고 일요일날 제가 울산에서 자고 하루 1박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전국에서 제일 이동콜 광역콜이 잘 되는 곳이 울산이다라는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직접 또 체험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 첫 차를 타고 5시 32분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새벽 4시에도 전화하니까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아, 역시 그래서 이것을 누누이 또 가끔은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님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이동할 수 쉽게 되는 그런 또 이동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더라고요. 서울의 25개 또 우리 구 중에서 그것을 힘을 합해서 아까 강점과 약점, 강점은 더욱더 잘 만들고 또 약점을 더욱더 잘 보완해서 아마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님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서시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김대근 예비 후보님을 저 공중에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대근 후보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까르르 웃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힘을 내라는 차원에서 큰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올 때는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조금 또 긴장이 되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감이 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다 함께 2월 5일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깃발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5일 밤 나야 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승리의 깃발 함께 드는 그런 우리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박원춘 우리 선거대책위원장님하고 저도 또 아주 끈적끈적한 정이 있습니다. 후보 나가셨을 때 제가 옆에서 홍보를 담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끈적끈적한 정을 지금까지 이어주셔가지고 이제 또 옆에서 이렇게 좋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비 후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역과 한시련의 중요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행정의 달인 또 협상 장악력과 업무에 집중하러 우리 서울의 강력한 변화를 이끌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리더자 서울시각장애인을 대변할 우리의 일꾼 여러분 김대근 예비 후보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예비 후보가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품은 꿈과 비전을 이제 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굳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주는 게 좀 걱정이 돼서 많이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예비후보 김대근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동문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문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는 즉시 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전문가,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기관에서 25년간 임직원으로 종사하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업무 경험 및 행정 능력을 쌓았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재정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역임할 당시 안마사 생존권을 위협받던 헌법소원 그리고 위헌제청 결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합헌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사무처장으로 보낸 8년의 세월은 저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된 시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으로 행정 능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거리 증차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절대 불가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거리 증차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그 대안이라는 결정을 했고 바우처 택시 사업을 반드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울시는 마치 AI 답변처럼 매번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안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서울시로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3억 원의 시범 사업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우처 택시는 그 예산만 무려 200억에 달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복지거리 대체 이동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성장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둘째, 보람 일자리 운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용자의 출퇴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보람 일자리 운전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연계하여 부족한 장애인 복지거리 운전원 문제를 해결하고 당시 준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람 일자리 운전원 사업도 4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80명으로 증원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일일 평균 약 280여 코를 수행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출퇴근에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장애인 복지콜 차량에 전기차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3대를 기부받는 모집을 했는데 당시 전기차의 충전 문제, 주차장 사용 문제 등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전기차의 충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증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대 관점의 실무자 등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량 증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임을 충분히 얘기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전기차를 받기 위해 다른 복지단체 등과 경합하였지만 서울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현대자동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세대를 지원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받은 전기차 세대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도로를 누비며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담당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한실현 서울지부를 단독법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실현 서울지부는 2010년부터 중앙에 단독법인 설립을 2번이나 요청하였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업무 효율성과 법인 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서울지부는 개별 단독법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2018년 중앙회로부터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의 법인 설립을 승인받았고, 그 다음해인 2019년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부터 단독법인으로서 설립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매우 복잡하면서도 힘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금의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 연합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장애인 단체로서 그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의 회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서실현의 현실과 장애인 복지콜이 처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다른 후보들 역시 모두 아주 훌륭하신 분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서실현 장애인 복지콜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서울시와 소통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시와 소통하여 사업을 도입하는데 그리고 성장시키는데 경험이 있는 준비된 실무형 행정가, 아니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입니다. 업무 파악을 할 필요 없이 회장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그 날부터 즉시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일꾼입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 아무 말잔치 하지 않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된 일꾼으로서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여러 회원분께 알리고 크게 4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우선 처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증차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 한정된 복지콜 차량과 부족한 운전원을 중심으로 콜 처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퇴근길은 몰라도 출근은 정말 제때 할 수 있도록 복지콜 배차 방식을 개선하고 예약제도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바우처 택시의 콜비 문제, 그리고 거리 제한 문제, 대형 브랜드 도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도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꼭 해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25개 지회 지원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행정 지원 정도로는 지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회는 가장 작은 단위의 복지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대형 복지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과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에게는 재활의 시작, 직업교육의 시작,
취미 활동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시각장애인 어르신, 시각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회원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각장애인 어르신, 시각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회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합회가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이제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개혁의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일꾼, 저 김대근을 믿고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입어서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한각의 기적이 있었다면 서실현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강한 변화를 추구하는 김대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언어적 이런 뭐 좋은 구사가 아니라 우리 피부에 우리 생활 속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실천 의지를 아주 강력한 어조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예. 아니,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어요. 예,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요. 제자리 위협하라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예. 네, 비전과 공약 예. 그리고 그 의지까지 느껴볼 수 있는 힘 예.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 달여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5일 늦은 밤이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김대근 예비 후보가 밝힐 비전을 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6 우리의 선택 서울을 저 역시도 기대하면서 예. 여러분과 함께 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한테 예.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김대근 후보 연호할까요? 시작! 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곳이요. 너무나 지금 덥습니다. 제가 오늘 추울 줄 알고 옷을 많이 껴입고 왔는데 정말 후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5일 봄이 우리에게로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요.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공연 순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대근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과 선거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이런 마음을 담았는데요. 내년 봄에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연주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선율의 비올라 연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행사를 빛내줄 분은요. 예. 한국점자도서관 예. 무려 2개월 차. 딱 2달 된 예.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예. 대우받고 일하는 것 같아서 예. 참 즐거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은 어느 곳일까? 일하는 곳이 즐거울 수가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 좀 해봤는데요.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또 일이 되면 즐겁지 않기도 한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예. 오늘의 연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와 주셨는데요. 정미영 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주할 곡목은요. 홀로아리랑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두 곡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인가요? 앵콜이에요? 소리가 그렇게 작아가지고 앵콜 하겠어요? 다시 한번 앵콜? 네, 앵콜이랍니다. 우리 정미영님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우리 한국정자도서관의 신입사원 2개월 아주 새내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은 우리에게 좋은 노래 한 곡 더 들려줄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인의 향기 중에서 한 곡 여러분들의 앵콜로 청해 들었습니다. 장장 9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나요? 어떤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강력한 변화를 이끌 이 시대의 적임자는 누구입니까? 더 김대근 허! 시각장애인의 답답한 이동권을 뚫어줄 적임자는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네. 김대근 예비후보 여러분, 오늘 저희 함께한 이 시간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똘똘 뭉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너무 단단하게 뭉쳐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비도 오고 자리가 텅텅 비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가운데로 모으라고 했는데 다 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에는 늦게 네. 도착하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예. 어떡하지 이렇게 예. 뒤에 서성이고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빛이 보입니다. 예. 자,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16기 집행부 마무리 즈음에는요, 매번 반복되고 있는 그 집행부를 향한 여러분의 따가운 비난과 원망을 조금은 줄이는 당선자, 이 시대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곁을 잘 챙기고 지키는 이들이 귀 활짝 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서울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정말로 일할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 마음에 품은 우리 후보를 향한 한 표 한 표 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우리의 선택 서울특별기획 선거방송 제2탄 김대근 예비후보와 함께
오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함께한 김대근 예비후보 출마 선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지, 목포농학교 총동문회 홍보지기 양남규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